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전입니다. 오늘은 조선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선주라고 한다면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이제 초호황 사이클로 들어섰다, 슈퍼 사이클로 들어섰기 때문에 조선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고요. 변압기, 조선주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바닥에서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이제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드려왔던 업종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투자 의견 하향 소식에 이제 전체적으로 우수수 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선주에 대한 제 생각, 오늘 급락 이후에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혹시 관심 종목, 조선 중에서 또는 예상되는 저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주는요, 이 호황 사이클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재무치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조선주를 관심 있게 가지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엄청난 적자에서 이번에 흑자로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게 위에 있는 건 추정치입니다. 결산면도 한번 봐주시고요. 돌아서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어제 그 시장의 주인공이었던 삼성중공업. 자, 삼성중공업도 보시게 되면은 아유 어마어마한 적자였었죠. 조선주는요 언제가 이제 역사적인 강세장이었냐면 하나 오션으로 보여드릴까요? 조선주는 금융위기 바로 직전에 2007년도요. 이때가 이제 슈퍼사이클입니다. 이때까지가. 이때는 이제 지금은 네, 지금은 이제 우리한테는 뭐 HM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들이 다 생소한 이름들로 바뀌었고 사실 해운주라고 한다면 뭐 물류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이럴 때나 이제 움직이는 정도의 종목들로 바뀌었습니다만 2007년도만 하더라도 조선주, 해운주 하면 같이 가던 시장이었습니다. 네, 같이 가던 시장이었고 당시 해운주는 진짜 엄청난 끝발이 있는 그런 종목이었고 사실 시장을 진두지휘하는 대표적인 업종군이었습니다. 조선 해운이요. 근데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죠. 터지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고 이후에 주가가 회복을 하긴 합니다. 예컨대 아마 맞을 거 이때가 이제 상한가가 15%였는데 그때 제 기억에 삼성중공업이 2008년도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 연속 4번 상한가 이후에 다섯 번째 상한가가 찍었다가 풀렸던 걸로 기억을 해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조선주가 당시에 엄청난 이제 인기를 구사하던 그런 종목군이었습니다. 이제 어, 근데 이후로는 지금까지도 빌빌거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때 해외 수주를 되게 공격적으로 하던 업종이 딱 두 개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조선이었고요. 돈 안 돼도 수주해. 돈 안 돼도 수주해야 돼. 왜냐면 뒤에서 원래 우리나라가 조선 1위였는데 뒤에서 중국이 엄청나게 저렴한 인건비로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 하면 경제 성장률 연간 7%씩 기록하던 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엄청나게 쫓아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저가 수주에 목매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플랜트. 플랜트 하면은 당시에 지금은 이제 DL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이제 대림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근데 이제 조선과 플랜터는 약간 연관이 있죠. 사업이 겹치는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면서 이 두 친구의 업황은 극악으로 가게 됩니다. 예컨대 지금 보시다시피 삼성중공업은 몇 년을 잃은 거죠? 엄청난 적자 행진을 이어가게 됐고요. 1, 2년짜리가 아닙니다. 1, 2년짜리가 아닙니다. 엄청난 적자 행진을 이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저가 수주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출액은 좋았어요. 당시에. 당시에 매출액은 상당히 좋았죠. 좋았고 이 적자 수주한 것들에 대해서 당장 반영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마치 영업이익도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까먹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엄청난 적자 전환을 하게 되죠. 매출액도 줄어들게 되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플랜트라고 하면 삼성 엔지니어링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름 바뀌었죠. 삼성 엔지니어링. 갑자기 이름 뭐더라?
삼성 봅시다. 아,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 ENA. 자, 삼성 ENA인데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가수주를 해서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네, 다 그 시기예요. 네, 뭐 조선주처럼 어마어마한 적자는 아니지만 보시면 매출 사상 최대였잖아요. 창립 이래 최대치 매출액을 찍어버려요. 찍어버렸지만 알고 봤더니 저가 수주여서 적자 수주여갖고 이렇게 몇 년을 손가락을 빱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이 되게 공격적으로 해외 수주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었고요. 이런 여러 상황들이 맞물려 갖고 플랜트랑 조선이 이 적자 수주를 당시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보시다시피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정상화가 되었죠. 네, 되었고, 아까 보셨던 삼성 중공업도, 네, 이렇게 정상화가 되는 목전까지 왔어요, 지금. 네, 보시면은, 이 정도의 수주? 네, 매출액을 따내는 게 언제였었죠? 네, 이때입니다, 이때. 몇 년 만이에요? 2013, 2014년도니까 몇 년 만이에요? 근데 이때도 영업이익 안 따라오잖아요. 매출액만 크지. 그럼 실질적으로 2011, 12년도거든요. 이때 수준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코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 때가 언제라고요? 네, 2007년도 역사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견인했었던 업종이에요. 조선해운. 그리고 금융위기 두들겨 맞고 2008년도 10월 달에 전 세계적인 폭락자 막 미네르바 이런 단어 기억나시죠? 예, 인터넷에 막 글 써갖고 부정적 예언을 하다가 네 수사까지 받으셨던 네 미네르바 기억나시죠? 어쨌든 그런 상황들을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이 암흑기를 거치고 다시 그 정도 수준까지 성장하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과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예로 중국과의 차별화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과의 어떤 경쟁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업종군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LNG선이라든지 네, 이런 특수선들 있잖아요. 돈 되는 거. 지금도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도크가 풀가등이에요. 근데 돈 안 되는 것들은 배척하고 돈 되는 것들 중심으로 수주를 따내기 시작하면서 현재 중국 회사들 대비 이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뭐 계엄 때문에 환율이 더 오른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쨌든 간에 지금 네, 고환율로 일단은 업황도 좋죠. 분위기도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 그래 이 정도 슈퍼 사이클인가?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또 트럼프가 한국 조선사에 러브콜을 보냅니다. 그게 또 트럼프가 이제 에너지 대국이 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앞다퉈 미국산 LNG를 사야 돼 라고 하면서 일본도 딜을 했죠. 아, 이번에 미국산 LNG 수입량 대폭 늘리겠다고 네, 딜을 했고 트럼프랑 네, 악수하면서 이제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LNG 미국산 LNG를 수입하는 거 이게 하나의 어떤 그 관세를 피하는 딜의 수단이 돼버리고 있어요.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는 거. 근데 LNG선 세계 최고는 우리나라거든요. 삼성 LNG선뿐 아니죠. FLNG까지 최강이죠. 거기다가 뭐 현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도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끝이 아니고 거기서 갑자기 이제 미국 MRO 내지는 미국을 비롯한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함정 수주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이 함정 수주가 단순히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서 함정을 수주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조선사가 몇 없어요. 몇 없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나라가 껴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엄청 높아져 있어요. 호재가 산적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방금 보신 걸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어? 옛날 그 수준까지? 역사적 호황기 수준까지 간다? 아니 넘어갈 것 같은데? 야 함정도 있다니까? LNG도 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선주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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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세요. 제가 잠시만요.
조그맣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빈 공간에다가 이 검정색을 이제 기업의 가치라고 볼게요. 또는 펀더멘탈, 명분 이런 거라고 말해볼게요. 어떤 명분이냐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명분,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명분이라고 볼게요. 네, 그러면 주가는 이제 주식이라는 가격, 이거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한 번씩 흥분하는 과정을 거쳐요. 어떻게 정확하게 이 가치, 특히 미래 가치, 미래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이거는 정확하게 수치화할 수는 없잖아요. 예측일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 번씩 쏴요. 뉴스가 많이 나오는 날, 내지는 디데이인 날, 트럼프가 전화한 날, 예, 함정 이야기 직접 나온 날, 내지는 하나 뭐 미국 하나가 이제 미국 조선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최초의 미국 진출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쪽에서도 미국 조선소를 인수할 수 있다, 내지는 직접 건설할 수 있다라는 식의 뉘앙스의 보도자를 냈단 말이에요.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가 올라가요. 이런 날, 디데이 날 올라갔다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당연히 다음날 되면 또 차익이 나오죠. 네, 차익이 나오죠. 그러다가 또 이러다가 또 올라가요. 또 차익이 나오죠. 이러다가 또 올라가요. 근데 이제 올라갔을 때 그냥 올라가 있으면 그냥 차익이 나오고 끝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악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처럼 투자 의견 하향. 너무 많이 올랐어. 투자 의견 하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폭락이 되는 거죠. 오늘처럼. 이게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락이 아니고 올라는 갖고 있었고 안 그래도 차익하려 그러고 그랬는데 뒤에서 누가 밀어버린 거예요. 낭떠러지로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오늘의 현상은 나쁜 거 아닌가요? 주가의 어떤 조정 시그널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방금 제가 검정색으로 뭘 그려드렸죠? 네, 명분, 가치.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반기문 테마주로 가볼게요. 예전에 이제 반기문 테마주도 그 정치 테마주로서의 시장에서 인기가 상당히 있었죠. 예, 그때 당시에 기억나는 종목이 보성 파워텍 같은 거, 뭐 지금은 원전 테마지만 원래 테마주는 돌고 도는 거니까. 어쨌든 어,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뭐 주식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반기문 이 전 유엔 총장이 사실 사무총장이죠. 사실상 아무런 말을 안 해요.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말을 안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대선 출마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면서 이 주식 테마 관련주들이 전부 다 하한가에 가요. 그냥 다이렉트로 하한가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올라간 이유가 뭐죠? 반기문 테마주 방금 전에 올라간 이유가 뭐죠? 네, 대선 후에 나갈 것 같다는 기대감이었죠. 그리고 왜 급락을 했죠? 대선에 안 나갈 것 같으니까 급락을 했죠. 얘는 상승의 이유가 이게 전부예요. 얘는 그러면 하락도 올랐던 만큼 다 토해내야 돼요. 왜? 올라갈 수 있는 명분, 올라갈 수 있는 가치, 이게 전부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러면 다 토해내야 돼요. 어제가 그젠가요? 네, 티웨이 항공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어요. 볼게요. 티웨이 항공 한 10몇 프로 하락 출발한 다음에 2,000원 중반선에서 저점을 다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었고요. 역시나죠? 역시나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10몇 프로 하락 출발 이후에 2,000원 중반까지 열어놓고 지금 차트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갔다가 왜 이렇게 빠집니까? 왜요? 대명선호랑 에림당이랑 서로 경영권 문제가 있다고 지분 싸움한다고 팍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 고려아연처럼 경영권 문제가 난다고 주가가 급등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요. 근데 싸움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토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조선주에다가 대비해보자고, 이 원리를.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역사적 초호황기가 왔어요. 팩트잖아요. 호재가 산적해 있죠. 뭐 트럼프가 러브 끌고 낸 거 불합니까? 아니잖아요. 조선주가 지금 싹 다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고 있습니다. 불합니까? 아니잖아요. 팩트잖아요.
이게 이번 한 달 만에 끝날 문제예요? 아니요. 이번 1분기 만에 끝날 문제 아니요. 올해 상반기 만에 끝날 문제 아니에요. 이 호재가 일단 당분간 이어진단 말이에요.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요. 매수할 명분도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따라서 올라가면 좋은데 폭 올라갔다가 홍 올라갔다 퐁 이러다가 갑자기 올라가서 차익 실현하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앞다퉈 시장가 매도를 할 만큼 네, 그런 어떤 트리거가 딱 등장을 해버린 것이죠. 네, 증권가 레포트 투자 의견 하향.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그냥 이 가치만큼 하락하면은 그냥 적정한 거예요. 오버한 만큼 하락하면 적정한 거예요. 오늘은 그냥 저는 그 정도라고 봐요. 오늘 하락이 오버 액션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최근에 많이 올랐고, 네, 오버스럽게 오른 것도 팩트거든요. 원래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 대비 오버해서 올라간 영역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온 거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조정 안 하면 또 올라올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티웨이항공의 사례와 반기문 테마주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주? 매수 타이밍 노리셔야 돼요. 끝난 게 아니어서요. 저 호황 안 끝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시죠? 제가 그 VIP방 매매한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면은 전혀 구라가 아닌 거 아시죠? 실제로 제가 이제 밑에 보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 그 링크가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 근데 보시면은 실제 제가 변압기 삽니다 하고 보면은 나중에 진짜 샀죠. 네, 엔터주 살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보면 나중에 사죠. 건설주 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보면 진짜 샀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구라를 안 칩니다. 사기를 안 칩니다. 왜냐면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분석한 거니까. 자, 볼게요. LS 일렉트릭은 작년에 이제 VIP 분들하고 변압기 후속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매수를 이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올라가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원리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변압기 안 끝났다. 왜? 초호황이라서. 그래서 이 조정기 이후에 매수 타이밍이 오기만을 장독대에 넣어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매매하면서 보고 있다가 왔다 사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급등했어요. 하고 나서 또 눌림 매수를 또 합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요. 이거 하셔야 돼요. 조선주에다 대고 이거 하셔야 됩니다. 조선주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왜냐면 기본적인 기업 가치의 성장과 기본적인 이 기업의 모멘텀의 성장이 살아있거든요. 그래프가 우상향이라고요. 기업에 대한 어떤 매수 명분, 가치, 이거 우상향이잖아요. 살아있어요. 오늘은 급락이지만 이 오늘의 급락을 보면서 이 눈을 감아버리시면 안 돼요. 쟤네들은 살아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다가 캐치해서 들어가면 돼요. 별거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질문엔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조선주 끝났나요? 아니요, 절대 아니요.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선생님 나 샀다 물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추매해야죠. 단가 조절해야죠.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죽은 종목은 손절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종목은 추매해야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요, 예를 들어 지금 VIP 분들 중에서도 하나인진 들고 있는 분들 있거든요. 저 하나인진 언제 샀냐면 이때 샀어요. 아직도 들고 있어요. 아직도. 네,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이때 사갖고. 제가 이 급락을 왜 다 버텼을까요? VIP 분들하고. 왜 버텼을까요? 방금 이야기한 이유 그것 때문에요. 네, 그것 때문에 버틴 거예요. 회원님들 돈 급하거나 돈이 좀 부족하거나 다른 거 매매하고 싶은 분들은 파시라. 근데 그거 아닌 분들은 내지는 또 작은 비중으로는 그냥 묻어둘 만하다. 하나인지는. 수익률이 150%가 넘어가요. 지금 이 난리를 치는 와중에 오늘 10% 급락해도 150% 넘어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약간 이런 관점이에요. 그 지금은요, 얘가 기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와중에 등장하는 이런 굴곡들 중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하면은
저런 급락주들 급락 나올 때마다 어벙벙하다가 다시 나중에 반등하는 거 쳐다만 봐야 돼요. 이해하셨죠? 조선주 큰일 났습니까?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이제 끝난 건가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사야 되고요. 끝난 거 아닙니다. 라고 답을 분명히 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조선주를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 벌써 시간 20분 지났네요. 별 이야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거 1부로 끝내고요. 조선주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저점, 네, 매수가 이런 이야기들은 2부 영상에서 할게요. 왜냐면 영상을 너무 길게 찍어버리니까 한 번씩, 네, 한 번씩 이 날아가더라고요, 영상이. 네, 영상 열심히 찍었는데 날아가면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네, 여기서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해서 입장 가능하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속보들 꼭 보셔야 되는 것만 네, 공유를 해드리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매매 전략 다 공유해드립니다. 네, 다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은 제가 이렇게 일정표까지 정리해드려요. 네, 이거 월요일날 올려드린 거거든요. 네, 일정표까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매매하시면 훨씬 수월하실걸요? 네,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원전 체코 장관급 미팅 해갖고 원전 소식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었죠? 이거 제가 언제 올려드리면 월요일날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립니다. 7시 15분에 올려드렸어요, 월요일날. 네, 원전 소식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드렸고 실제로 뉴스 딱 나오죠. 미리미리 다 이야기해드립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2부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네, 저 혼자 단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거라서 진짜 알짜 정보만 딱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